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박수를 2번이나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진행하게 될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우리 부동산 원론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맡은 과목만 관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과목 중에요. 관계된 법령, 공식적으로 관계된 법령이 가장 많은 법이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출제 범위 그럼 9개 법령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9개 법령 중에 40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40문제 나오는데 당연히 중요한 법령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법령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를 풀 때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부터 이제 차례대로 대개 진도 순서대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자체가요. 그래서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 1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부동산 공시지가에 관계된 법률 요거 해가서 2개 합쳐서 6문제 나누면 3문제씩 이렇게 나오죠? 그거 나온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라는 게 한 4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4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시하고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여기서 각각 4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게 비교적 최근에 추가가 된 법령입니다.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인중개사 시험 쪽에 가보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는 6개 법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 6개 법령 중에 우리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한 3-4개 됩니다. 거기 주택법과 건축법 빼고는 전부 우리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요 부동산 공법 말고 공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요 2개를 따로 빼서 걔들은 다른 과목으로 구성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합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요 이름은 하나인데 법령이 9개나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민법이 다른 과목으로 돼 있죠, 우리.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법이라는 법하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법하고 같은 법인데 그 성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목에 민법까지 들어와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다행히도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게 되는 그 9개 법령은 대개 공법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은 사법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우리 커리큘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내 책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 과정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 요게 저하고 하는 과목에 한 세트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물론 6월 다다음 주인가요? 월요일쯤에 저 인문 특강 하루짜리 있는 것 같은데 그날 편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든가 이런 걸 좀 미리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우리 과목은요, 아까 민법 얘기 잠깐 했지만 민법 쪽에서는 법조문 말고 판례나 이런 것들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요. 물론 우리 쪽에도 판례나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법조문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만 나오는데 그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이 우리가 대개 이제 보면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요.
그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거기다가 따로 그 하부 법령을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듣기로는 시행령이란 말, 시행규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국계법 이건 국회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국계법 시행령이 있어요. 요거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에 국계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 세 개가 사실은 한 세트예요. 이 세 개가 법률 하나의 세트야 사실은. 그러면 법률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9개 법령이라든가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겠죠. 그렇죠? 공부할 거 되게 많겠죠. 공부할 거 많으니까 신나지 않아요? 표정들이.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범위는 많지만 시험 문제에서 항상 관심 있게 내는 분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우리가 쭉 해나가면서 쓸데없는 거는 제끼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조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갈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핵심 요약에서 가지쳐내기 하고 마지막에 가서 문제풀이 이렇게 최종 정리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령이 굉장히 많지만 안심해도 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상 나오는 데서만 나온다라는 거. 가끔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한두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검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전혀 일하는데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낸 문제니까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잡는다 그러면 공부를 한 10년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어디까지나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평가는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싸워서 한 번쯤 이겨봐야지. 그죠? 맨날 지면서 살았잖아. 아닌가요? 한 번쯤 이겨봐야지. 자, 그러면서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알겠죠? 평균 60에 꽈락 40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옅게 공부하는 것보단 좀 두껍게 깊이 좀 하자 그러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뭐 법조문에서만 나오고 늘 나오던 데서만 나온다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훑어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법조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거 지문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되게 길어요. 길다라는 얘기는 문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장으로. 이거를 너무 얕게 공부한다. 요약만 묶어놓고 막 그것만 공부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제가 그 공부 방법론인가 우리 그 책자들 있는데 거기 보면 유형들, 문제 유형들 이렇게 나가는데요.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걸로 골라라, 뭐 박스형으로 한다든가 가로놓기를 한다든가 전부 문장으로 다 돼 있어요. 지문들이. 단답형으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는 몇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읽어야 될까요? 뭘 읽어야 될까요? 법조문을 읽어야죠. 그렇죠? 법조문을 읽어야죠.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시험 문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법조문을 똑같이 내진 않아요. 왜? 아까 그 3세트, 3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죠? 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의 제 몇 조에 그 해당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 있는 부분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법전 자체, 여러분들이 법전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법제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법조문을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냥 거기는 법대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보고 시험 보러 가면 지문들이 낯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법조문을 읽는데 그 법조문에 뭐 대통령령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해당 부분 찾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말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활영어 같은 거 하면은 생활영어 I'm a student 해놓고 있잖아요. I am 해놓고 스튜던트 가로 해놓고 거기에 여러 말 집어넣기 이런 거 하잖아. 영어 공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법조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돼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법전 자체, 그 조문 자체 그냥 그대로 읽고만 가서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하고 연결시켜서 이어서 공부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 교재는 주로 그렇게 법전하고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교재가 기본 교재가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공부를 할 때는 따로 노트 필기 같은 걸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트 필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 군데 모아서 보려고 할 때 그럴 때 노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트 필기도 제 생각에는요. 따로 노트에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기본서 거기에다가 여백에다 쓰거나 모자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은 법조문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노트 따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냥 한 권으로. 이걸 소위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단권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단권화. 그래서 그 기본서에 사실 그 기본서에는 거의 빠진 것 없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속가내는 작업이 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다가 노트 겸 다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중구난 방식으로 좀 됐는데 앞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과목만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9개 정도 법률이 있고요. 이 9개 정도 법률 시험 출제 비중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비중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자에 있는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출제 유형 대개 시험 문제 유형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박스형 이런 것들인데 톡과놓고 하면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어떤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 문장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은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이라고 그랬죠? 판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판례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법조문을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날림식으로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좀 깊이 있게 이론 왜 법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 법조문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하는 쪽이에요. 법조문으로 뭔가 만들었다는 건 규율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그 조문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을 단권화시켜서 그 안에 전부 필기나 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이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과목에 가보면 보상법규 과목이 있어요. 그 보상법규 과목 공부하다 보면 대개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법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법들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보상법규 파트에서 뭔가 응용하고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역 물론 1차를 합격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2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단권화 하자는 거 요거 하나 중요한 거 얘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요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학원에 제 연락처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물어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